시험지만 봐도 얼굴이 찍히는 것처럼 스타일이 다 나와요. 글을 엄청나게 끊어서 읽어요. 돈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죠?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밑에 정신 차려. 그림 너무 귀엽죠? 수능장에서는 이딴 그림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자, 지금이 2시 12분인데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시험지가 여기도 한 무더기가 한 무더기가 이렇게 있어요.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좀 피곤하네요. 내일의 나에게 미룰까 막 고민을, 내적 갈등을 엄청 하다가 아이들 육모 시험지 분석을 좀 해야 돼서, 이게 남의 시험지기는 한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본인이 시험 볼 때의 습관 같은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교정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A 학생 시험지 먼저 볼게요. 밑줄도 많이 치고 슬래시 표시도 엄청 쳐놨죠. 자, 이런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짧고 간단한 개념 문제는 잘 맞춰요. 근데 이 문맥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많이 틀려요. 아마 이 친구는 앞에 2점짜리는 다 맞았을 텐데 뒤에 3점짜리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가 나에게 서로 할 수 있는 비판,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건 가에 대한 문맥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나에 대한 문맥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슬래시를 치면서 문장을 토막토막 이해하다 보면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정보를 수집해버려요. 그러면 가와 나를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8번은 맞췄는데 1번, 3번, 4번 다 고민하면서 풀었어요. 4번이랑 5번 사이에서 되게 많이 헷갈린 것 같고 본인도 확신 없이 푼 게 보여요. 맞추긴 했지만 기본이 아직 탄탄하게 다 잡혀있진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슬래시 많이 치는 친구들은 그 문장에 있는 뜻만 놓고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문제는 그 문장의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A 학생은 거기서 어려웠던 거예요. 슬래시 치고 밑줄 치고 하는 게 읽을 때는 보조바퀴처럼 편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조바퀴를 달고는 빠르게 달릴 수 없잖아요. 보조바퀴를 떼야 그때 비로소 앞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자, 슬래시를 줄이고 글을 흘러내리듯이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길러집니다. 자, 그런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을 보면 이런 서사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틀렸는데 이거 되게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암묵적 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룰만 알면 지문을 제대로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문학을 많이 안 풀어봐서 그 룰을 모르는 거예요. 자, 문학 문제 많이 풀면서 고쳐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슬래시를 많이 치는 친구인데 문학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슬래시가 없어요. 안 읽었거나 아니면 대충 읽고 빠르게 넘어간 겁니다. 자, 비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문학을 마지막에 풀면서 지문 읽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열심히 읽고 지문은 제대로 못 읽은 거고 아예 풀지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자, 시간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졸려. 자, 화작은 먼저 풀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푼 건 보이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했어요. 자, 요즘은 화작도 문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화법이나 상황 배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친구는 고3이 아닙니다. 애기예요. 자퇴생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다듬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 학생으로 넘어갈게요. B 학생은 밑줄을 열심히 치는 친구예요. 동그라미도 막 치고요. 앞에 짧은 지문에서는 밑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본인이 소화하기 쉽다고 느끼는 질문은 밑줄 없이도 읽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 지문처럼 긴 글이 나오면 밑줄이 확 늘어나는 게 보이죠? 긴 글이 나올수록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과학 지문에서 지금 밑줄이 진짜 엄청나게 쳐있지요. 자, 문과 친구기는 합니다. 자, 시험지를 들고 오면 이 친구가 어떤 지문에서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 다 보여요. 자, 쫄면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안 쫄려 보여야 해요. 자, 그러려면 밑줄을 좀 줄이고 글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가나 지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쪘는데 과학 지문에서 여전히 말린 게 좀 보입니다. 과학 지문이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와서 딸린 문제들은 잘 풀었어요. 문학에서는 밑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딱 동그라미, 양생원, 오량택, 삼바오 이렇게 3개. 이게 딱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자, 본인도 문학에서는 밑줄이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문학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밑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문학을 다 맞았어요. 비문학에서 하나 틀렸고, 자, 문학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국어 공부를 해봤다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도 국어 공부를 좀 했지요. 비문학을 잘 풀었고, 언매도 잘 풀었는데, 언어 마지막 문제에서 많이 흔들린 게 보여요. 자, 언매는 자료를 주잖아요. 자, 내가 평소에 공부해서 아는 문법 지식을 그냥 무작정 막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매 마지막 문제 가서는 좀 호흡이 딸릴 수 있어요. 자, 끝까지 페이스 말리지 않고 자,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답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언매에서 하나, 비문학에서 하나 해서 2개 틀려서 안정적으로는 들어왔어요. 목표는 항상 100점이니까 비문학 공부 좀 더 하고 문학에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좋아요. 자, 문법 공부도 좋지만 너무 달달 외워서 내재돼 버리면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 달라졌을 때 이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푸는 연습 그리고 5문제를 풀면서 마지막까지 호흡 딸리지 않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C번 학생, C학생. 자, 일단 C학생은 시험지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체킹이 없어요. 사실 이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요 부분에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글 자체를 잘 읽는 친구예요. 글을 빠르게 읽고 체킹 같은 건 안 해요. 자, 책을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글은 좀 읽은 친구예요. 하지만 틀렸어요. 자, 밑줄을 안 쳐서 틀린 게 아니라 글을 잘 읽는데 국어 문제를 푸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특히 문학에서 엄청 틀렸고 마지막 가서 엄청 틀렸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거로 보이거든요. 고전 시가를 틀렸는데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너는 국어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언매도 잘 풀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인데 기본은 확실히 탄탄해요. 잠재성이 많이 있는 친구예요. 자,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 많이 풀고 오답 많이 하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 게 글을 잘 읽는다는 오만에 빠져서 오답도 대충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워요. 자, 오답할 때만큼은 지문에 막 형광펜을 치고 자기 근거를 명시적으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풀 때는 지문을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오답할 때는 지문에 막 별, 쌩 난리를 다 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국어 실력이 확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 학생 볼게요. 우리 D는 비문학이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썼고 힘도 좀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비문학을 뭐 너무 많이 풀었든 아니면 글 읽는 것에 좀 현타가 왔을 친구일 가능성이 높지요. 열심히 푸는 친구예요. 꾸역꾸역 문제도 열심히 풀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다 보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고 삐그덕거리면서 글 자체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제 앞 내용이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글 안에서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좀 삐그덕거리지 않도록 글 안에서 스토리를 갖추고 읽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건드리지 않은 지문이 있어요. 가와 나의 차이점 비교하는 것도 그냥 첫 번째 문제 정도만 본 것 같고 뭐 찍어서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글을 아예 여기 부분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C학생보다 점수는 높거든요. 근데 잠재력은 C학생이 더 높아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더 해야 돼. 이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 지문을 아예 버렸거든요. 자, 한 지문을 버리면 나머지 문제들을 챙겨갈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점수를 주고 다른 문제들을 얻어먹는 게 급할 때는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다. 안 읽혀.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게 좀 좋기는 해요. 물론 지금은 6월이니까 지금부터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은 연습을 할 때입니다. 국어는요.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선수들이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듯이 국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비문학을 읽을 때 보조바퀴를 떼고 피지컬로 읽는 훈련을 하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이 학생은
이름 가려주고 시험지 앞에다가 시간을 기록하고 틀린 문제 위에 번호 위에 적어놨어요. 뭐 문학 25분, 화작 18분 이런 식으로. 자, 문학 먼저 뭐 화작, 그 다음 비문학 순서로 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도 직접 적어놨어요.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이러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개관을 할 수가 있어요. 87점 맞았어요. 처음 봤을 때 이 점수 맞을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 애기가 처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어떠냐, 공부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막말을 감히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고1 국어 모의고사가 30점대였는데 우리 애기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87점들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안정적이에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너무 잘했어. 여전히 근데 밑줄을 너무 많이 쳐요. 비문학에서 밑줄이 막 다다다다 이렇게 막 개미집처럼 쳐져 있어요. 당연히 비문학에서 말렸죠.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본인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문학에서는 안 쳐요. 안 치니까 오히려 더 잘 풀었죠. 현대소설은 만만하니까 그냥 안 치고. 자, 그런데 또 웃긴 게 고전시가나 수필이 나오면 바로 또 엄청 쳐요. 자기가 스스로 현대소설은 잘 읽고 나머진 잘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국어 PTSD 같은 강박이 있는 친구예요. 문학을 다 맞았고 25분 만에 컷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자, 이 친구는 서서히 밑줄을 줄여나가면 훨씬 잘할 거예요. 처음에는 글 자체를 읽는 것에 집중력이 좀 딸려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밑줄을 쳐가면서 읽자. 일단 문장을 읽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하기 힘든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줄여나가보면 됩니다. 줄이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자기 문제점이랑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스스로 적어 놓은 것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실력이 확 늘 겁니다. 자, 안정적인 1등급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학생 갈게요. 글 읽는 걸 정말 공부하듯이 학습한 친구예요. 밑줄을 엄청 많이 쳤는데 사실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의 시험지는 아니에요. 친구는 성적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저희가 사설 모의고사를 좀 보다 보면 1 찍었다가 어느 날에 2, 막 3도 뜨고 이래요. 자, 이번에는 잘 나왔지만 이게 보조바퀴를 달고 엄청 빨리 달리는 건데 아스팔트 도로면 잘 달려요. 근데 돌길이 나오면 바로 무너져요. 보조바퀴를 떼면 잘 달릴 수 있는 친구인데 아직 본인 스스로 그거를 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매에서 하나를 틀렸는데 그냥 읽으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밑줄, 동그라미, 슬래시를 막 몇 개씩이나 치면서 말렸어요. 국어에서 특히 문법에서 말리면 다 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지금 안 보이는 게 나중에 보일 수 있거든요. 밑에 정신 차려. 그림 너무 귀엽죠? 37번이 어려웠는데 정신이 또 안 차려졌나 봐요. 너무 귀여워. 하지만 수능장에서는 이딴 그림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국어는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니까 막 매몰돼서 되게 근시안적으로 이러고 보게 되거든. 근데 깔끔하게 포기하고 넘어갔다가 일단 다시 돌아오는 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학생 넘어가면 자, 이 친구는 글 잘 읽는 친구예요. 근데 2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어요.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예 못 푸는 친구가 아니고 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좀 이번 시험에서 절었어요. 비문학에서 2개를 틀렸는데 문학에서 조금 더 틀린 것 같고, 근데 사실 문학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비문학을 못하는 친구보다 더 유리해요. 문학은 공부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비문학은 훈련이고 문학은 좀 공부가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틀린 게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은 공부를 안 해봤으면 많이 틀려요. 자, 근데 고전소설도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나아져요. 엄매에서도 2개나 틀렸어요. 그리고 아예 풀지 않은 부분인데 시간이 부족한 친구예요. 시간 줄이는데 제일 좋은 건 비문학보다 문학이에요. 비문학에서는 줄여봤자 5분까지밖에 못 줄이는데 문학에서 이제 확 줄이면 25분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세이브가 돼요. 자, 이 친구한테는 문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잘 봤어요. 근데 아쉬운 게 그 아까 학생이랑 똑같아요. 밑줄 너무 많이 치고
보조바퀴 달고 돌길을 엄청 빠르게 달리는 친구들이에요. 자, 요런 친구들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길이 나왔을 때 무너지기 쉬우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보조바퀴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 학생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시험지만 봐도 얼굴이 찍히는 것처럼 스타일이 다 나와요. 국어 실력을 바꾸려면 모의고사 시험지에 자기가 칠해놓은 자기 얼굴부터 바꿔야 국어 실력이 늘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보면 이 친구는 글을 엄청나게 끊어서 읽어요. 뭐 돈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죠?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글을 끊어서 읽으라고 슬래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글에는 중요한 부분과 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밑줄을 안 치고 그러니까 피지컬로 글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읽어보면 어디가 부족한지 보이고 그래 어디가 중요한지도 보이고 글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구조화돼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특히 현대소설 나오면 이 습관이 굳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불안정해요. 자, 이번 육모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바퀴를 달고 있는 친구들이 이 아스팔트 길이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기초가 부족했던 친구들한테 너무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수능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렵게 나오면 바로 무너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국어까지 받고 수학은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